이것이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용그림이에요. 용의 발톱이 7 개예요. 용의 발톱이 7 개가 그려진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싶은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것의 증거인데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이게 조선이 천자국이 아니었다는 것이 한번 설명을 해 보라고. 이거 뭐냐고 도대체. 근데 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증거가 많아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우 많은데 그중에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가 요게 한글이에요, 한글. 고대 한글입니다,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해석 다 했어요. 고대 한글이에요. 고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골고루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글자입니다. 고대 한글이에요. 고대 한글이 전 세계에서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에콰도르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전 세계에서 다 발견되고 있어요, 고대 한글이. 물론 흑피옥에도 고대 한글이 아주 많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한글을 사용했어요. 이처럼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부정을 하고 싶은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부정을 하고 싶은지. 또 하나는 여기 조선시대의 일식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홍산인데 홍산이 아사달이다고요. 거기가 바로 개성이었다고. 전 세계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증거가 많은데 왜 그렇게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흑피옥에 새긴 문자들요. 이 문자들이 매우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 흑표옥에 새겨진 이 문자들이요. 이 인장도 있고요. 이렇게 흑표옥 인장입니다. 요 흑표옥에 아주 많은 여기 문자들이 있어요. 마치 영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영어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한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글자들이. 흑표옥의 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치우러 보이거든요. 요거 지우 이렇게 있고요. 지우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치우라고 읽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고 이게 또 조석현 선생님의 해석은 또 달라요. 여기 한글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치우라는 글자예요. 여기 보면 지으자 보이고 아래가 우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 여기도 지으다 우자예요. 이렇게 지우. 요거는 이제 하나라 할 때 그 여름 하자도 쓰지만 아래 하자로 써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여기 한글 같아. 이게 굉장히 많아요, 문자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가신 이게 강상원 박사님은 이거 산스크리트라고 요것도 요 오리처럼 생긴 거 이런 거 다 산스크리트라고 해석을 했는데 조석현 선생님은 이게 전부 다 한글이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봅시다. 한글로도 해석을 하지만은 나는 산스크리트로도 보이는데 이게 오리가 알라 신의 이름이라겠죠, 이게. 신의 이름이야, 이게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글자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한글 자모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글 같아. 그, 치우라는 글자가 아주 많고, 아주 많아요, 글자들이. 이게, 뭐, 첨부라고 쓴 것 같기도 하고, 화문으로. 근데 뭐 조석인 선생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한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많아요. 이게 점성술 기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한글로 보시더라고. 이거 명백히 한글도 있어요. 이렇게 한글이 명백하게 한글이래요. 이게 아주 많아요. 한글이.
이렇게 그 옥에 이렇게 도장이 새기는 거. 이런 글자들도 전부 다 한글로 보시더라고. 이게 글자가 아주 많은데 저는 인제 글자를 해석을 못 해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조석현 선생님의 해석을 오늘 올려줄 거야. 이 조석현 선생님의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글로.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문자가. 문자 새겨진 거에. 먼저 부도지에서요. 태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태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전 세계에 으뜸 국가였다고. 그거를 왜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던데 왜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요게 인제 부도지 14 장에 보면은요. 자기 나라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러고 싶을까? 왜 그럴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이게 써졌어요. 항공시 후에 6만이 부도에 이주하고 지키고 곧 나무를 베어 뗏목 8만을 만들어서 신부를 새겨 천지의 물에 흘려보내 사해의 제족을 조성하였다. 제족이 불록 마음을 깨끗이 하여 숙에 정심하여 하늘의 움직임을 모습을 살피는 후 북극성과 칠요의 위치를 정하여 반석의 위를 속죄의 제물로 구워 제시전에 올리고 모여서 노래하며 천웅의 악을 연주하였다. 세속이 방장산 방고 진란을 없애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10년마다 매 10년마다 반드시 신실런이 이에 말과 글이 같아졌다. 말과 글이 같아지고 천하가 하나로 되어 사람들이 크게 화합하였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글이 같아졌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것 증거물들이 전 세계에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이 증거물들이. 전 세계의 말과 글이 같아졌다고.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사용하고 전 세계에서 한글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왜 안 믿느냐고 도대체. 증거가 많은데. 지금 왕의 주본을 보니 칭하기를 나라가 해외에 있어서 문학이 정하지 못하고 겸하여 이문 한음을 밝게 통할 수 없으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써졌어요. 이 세조가 누구냐면은 세조가 지금 그 세종대왕의 아들이잖아요.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인 세조를 시켜 가지고 훈민정음을 사용해 가지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세조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가 해외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라가 해외에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바다 바깥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커. 나라가 해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라가 매우 커가지고 바다 바깥에 있었는데 문학이 정하지 못하고 겸하여 이문 한음을 밝게 통할 수 없으니 그랬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아시라고. 아주 중요한 말이 써진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이란 거는 가르치는 백성을 가르친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한자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걸 말해요.
요 한음을 밝게 통할 수 있다. 여기 지금 훈민정음 이야기야. 훈민정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문 한음을 밝게 통할 수 없으니 역대의 굴에 참조를 하여서 자제들을 번외해서 입학시키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한글 훈민정음 가르쳤다는 이야기 같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써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훈민정음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훈민정음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거는 옛 전자를 모방해서 창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니까 옛 전자를 모방했다고 써졌어요. 조석현 선생님이 요번에 책을 두 권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요 한 권은 세계 속의 고대 한글이고요. 한 권은 대한민국 고대 한글이라고 두 권의 책을 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 세계 속의 고대 한글 중에서 여기 지금 오늘 여기 하나의 흑표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 흑표에 대한 설명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요. 그 문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본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하여튼 문자든 역사든 뭐든지 간에 기본이 뭐냐면은 그 기본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학문의 기본이에요. 일관성이 있고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 그러니까 맥락이 없다면은 그거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맥락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무슨 문자가 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어떤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일관성과 맥락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어떠한 한글이라고 고대 한글이 발견되든지 간에 어떠한 일관성, 그러니까 법칙이 있어요.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일관된 법칙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관된 법칙. 이 일관된 법칙이 없으면은 그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일관된 법칙이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명은 신의 이름이다. 그리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이 옮겨가면서 같은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칙이 없으면은 그건 학문도 뭣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이라고. 맥락이 뭐냐면은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요. 맥락 굉장히 중요해. 내가 서양의 예를 들면 서양의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나와. 그러면 그게 엉터리고 한국 여기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게 올바르고 그건 엉터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서양 역사는 맥락이 없어요. 중간이 다 끊겼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니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가지고 알렉산더란 그 나라가 그 마케도니아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 맥락이 없어요. 그냥 토막 다 잘라놨어요. 서양의 역사는 맥락이 없다고요. 서양의 역사는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질 않아요. 뭐든지 이야기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속에서 쭉 연속선 속에서 일부분 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연속성이 없다면 맥락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그래서 나는 서양의 모든 학문은 쓰레기다 이거예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조석현 선생님이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것을 왜 신뢰할 수 있느냐. 맥락이 있어요. 분명한 조석현 선생님은 뭐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맥락이 분명해요. 맥락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어떤 일관성이냐? 성적인 엉덩이야. 성적인 행위에 대한 거야. 일관성이 딱 있어요. 첫 번째는 맥락이 있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이게 성적인 행위로 예술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바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술가로서 그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세 번째 개인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인터넷 인제 세 번째 개인전을 할 때에는 제가 포르노 작업을 했어요. 쭉 포르노. 그래 가지고 그 작업의 제목을 그 전시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오래된 영혼의 권태기라고 쓴 거예요. 나는 요 흑표옥을 보면요. 흑표옥이 굉장히 성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일관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일관성이 그 진실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요. 증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 일관성이 없자고 그거는 증거로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그런 걸 증거로 사용하지. 그 절대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관성이야. 일관성이 있어요. 너무 일관성이 있단 말이야. 진실하단 말이야. 진짜. 트렉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노트렉 아버지가 백작입니다. 백작. 귀족이에요. 백작이야. 그런데 로트렉이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침대에서 자다가 넘어졌대요.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쳤어. 그 이후로 그 로트렉의 하반신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 난쟁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신분은 아무리 높고 돈은 많지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천대받고 그러잖아. 완전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주로 어디 가서 생활을 했냐 그러면은 돈은 많으니까 사창가에 가서 창녀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들의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장면 같은 걸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로트렉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아버지인 백작이 나중에 병문안을 왔거든요. 병문안을 마지막에 인제 죽는데 "야,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지금 너 작품 중에서 2점이 루브르 박물관에 팔렸단다. 거기에 걸렸단다." 그런데 말이야 하필이면은 그 추잡스러운 창녀들 그림이냐고. 그 2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르누아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르누아르는 내가 만약에 여자들 그리는데 여자들 엉덩이 풍만한 엉덩이가 없다면은 그 풍만한 그 엉덩이가 없으면은 나 그림 그릴 맛이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르누아르가. 그게 진실한 거예요. 예술가라는 게 뭐냐면 오래된 영혼이야. 오래된 영혼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별거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이런 산 저런 산 다 살아봤어. 권태롭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 오래된 영혼의 권태기가 바로 예술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얘기야. 야,
정말 신적인 존재들이 지구에 내려왔는데, 야, 세상 모든 걸 다 깨우치고 다 아는 존재들이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세상에 흥미가 뭐 있을까.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런 데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훌륭한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훌륭한 예술은 공중 화장실 낙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렇게 주장해. 가장 훌륭한 예술은 공중 화장실 낙서 같은 거야. 난 내 그림을 그런 거라고 만들었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이해가 간다고. 여러분들 이해가 힘들겠지만, 자, 이 그림부터 보고 갑시다. 자, 요 그림이에요. 저쪽은 한쪽은 앞면이고, 한쪽은 뒷면이 글씨가 새긴 거예요. 여기 앞면과 뒷면에 약간 다른 글씨가 새겨진 모양이에요. 예? 같은 면 같기도 한다. 근데 이거요. 이게 보이는 거. 요 그림에서 요 글자가 괴오라고 있는데, 이게 기역자 같고 요게 오자 같네. 이게 괴오라고 있는데, 괴오 괴오. 그다음에 요 밑에 글자는 기역의 중간 부분이 꺾여 있다고? 요게 이기대. 나는 이게 잘 모르겠어 이거.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해석을 하든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에 원으로 돼 가지고 이 글자가 안 보이는구나. 개오 위기 어고라 의고 개어라 오해 내의 그개너 아너 의희 우우 해놓고 의고 세의어 고의어 위키의어 악어. 현재 우리말로 바꾸어 써보면 기어이 이기 없구나. 공교한 오해 너 기나긴 것이여. 의해허허 우우우 해요 우우요 십이요 고리 어쩌요 이기였고. 이런 이제 전체가, 그러니까 전면 후면 측면부를 글자를 돌아가면서 쭉 해석을 한 거야. 이거 다시 한번 볼까 글자를. 요게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요게 앞에 부분하고 여기 측면 부분, 요쪽 뒤쪽 부분을 요를 글자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쭉 보고 해석을 한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런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성철 선생님은 너무 뛰어나신 분이라서 아주 천재예요, 천재.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모든 해석들이 이게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꼭 이게 그 인간이 그 후세를 위해서 꼭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성관계뿐만 아니라 쾌락 그 자체를 위한 성관계, 그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시자용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요 시룡처럼 보이는 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남자의 성기를 표현한 거야. 이게.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